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새로운 전설이 쓰이고 있습니다. KF-21. 이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의 명칭이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의 자존심이자 차세대 전장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카이가 대전 세미나에서 공개한 기밀 수준의 설계 자료는 전 세계 방산업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금까지 미국의 F-35A만이 가능했던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두발 완전 내부 탑재라는 성능을 한국이 독자 플랫폼으로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성능은 결코 단순한 무기 탑재 능력의 향상이 아닙니다. 이는 곧 한국이 세계 최정상급 스텔스 타격기 반열에 올랐음을 뜻하며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부를 만한 사건입니다. 내부 무장창에 900kg급 JDAM 두 발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은 곧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장거리 침투 작전에서 생존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카이는 이를 위해 동체 하부 공간 두께를 420mm로 재설계하여 3세제곱미터 이상의 용적을 확보했고 동시에 기체 강성을 완벽히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제기 해체와 재조립을 반복하며 축적한 1600개 이상의 비행 데이터를 하이퍼프레임 구조 해석 플랫폼에 입력했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동체 격벽을 티타늄 3D 프린팅 모노코크 구조로 재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 무장창의 진동 허용치는 초기 목표보다 27% 이상 여유있게 확보되었고 고속 저공 침투나 실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무기 투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설계 철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설계 혁신 덕분에 기존 블록형에서는 외부 하드포인트에 장착해야 했던 중량 무장을 내부로 옮기게 되었고 그 결과 RCS를 무려 70% 이상 줄였습니다. 여기에 내부 연료 탑재량은 18에서 20% 증가했습니다. 즉, 더 멀리, 더 오래, 더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특히 수출형 KF-21X는 외부 연료 탱크 없이도 120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확보해 장거리 스텔스 타격이 가능한 자급자족형 전술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실사격 시험 결과는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에 장착된 2000파운드 JDAM 위 탄착 분포가 F-35와 비교해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범위 내로 수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KF-21X가 단순히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지하 깊숙이 숨은 콘크리트 벙커를 단일 타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폭격기급 전투기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기체 강성과 연료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하이브리드 아티스트 프레임 구조입니다. F-35보다 동체 두께는 얇지만 흡입 노즐과 메인 스파 사이 공간을 28% 확장하여 내부 연료 탱크 용적을 20% 늘렸습니다. 이는 장거리 작전에서 필수적인 급유 횟수를 줄여 위험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KF-21X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무장창 확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력 최적화 설계와 전자장비 재배치를 통해 장거리 침투 작전 시 복잡했던 급유 계획을 단순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전구에서는 단 한 번의 급유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동체 하우징 핵심 구조물에는 기존 보강빔 대신 HTX-600 신압 격자 구조가 적용되어 하중 분산 효율이 12% 향상되었고 이 공법은 CJ6호기 이후 모든 생산분에 표준 적용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대형 내부 무장창 설계의 기술적 토대가 이미 2023년 말부터 진행된 투베이라는 비공개 프로젝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기체구조팀과 시스템 통합팀이 완전 결합된 형태로 개발을 진행했고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가 이번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120대 규모의 블록 3기체를 확보하고 국내 개발 장거리 미사일 체계와 통합하는 계획을 공식 문건에 명시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아시아 주요국과 중동 국가들이 이미 카이와 협력 위향서를 주고받았으며 국제항공 전문 매체들은 KF-21X를 F-35와 중국 J-35 사이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1000파운드 이상 대형 폭탄을 내부에 품을 수 있는 스텔스 플랫폼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유지비 절감, 그리고 강력한 스텔스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춘 전투기,
이것이 바로 KF-21X의 정체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5세대 전투기 시장의 추격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쟁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두 발이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품은 대형 내부 무장창이라는 기술적 걸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후 이야기에서는 이 혁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KF-21X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괴물 같은 성능을 얻게 되었는지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KF-21X의 진화는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니라 전투기 설계 철학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내부에는 카이가 지난 수년간 축적한 방대한 비행 데이터와 첨단 소재 기술, 그리고 전투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량의 중심에는 구조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 설계에서 무장창 확대는 곧 기체 강성 저하와 직결되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KF-21X는 이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티타늄 3D 프린팅 모노코크 구조입니다. 기존의 격벽 설계는 여러 부품을 용접하거나 볼트로 결합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는 무게 증가와 진동 취약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최신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단일 구조물로 제작된 티타늄 격벽을 구현했고, 이를 통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성을 30% 이상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격벽은 고속 저공 비행 시 발생하는 극심한 진동에도 안정적인 무기 탑재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프레임 구조 해석 플랫폼의 활용입니다. 카이는 시제기 해체 재조립 과정에서 수집한 1600개 이상의 비행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환경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력 지도, 스트레스 맵을 도출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설계 검증을 넘어 각 부품별로 하중 분산 최적화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내부 무장창 진동 허용치를 초기 목표치보다 27% 여유 있게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력 설계의 재배치입니다. 무장창을 키우면 필연적으로 공기 흐름이 변하고, 이는 스텔스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이는 흡입 노즐과 메인 스파 사이의 공간을 28% 확장하고, 동체 하부 패널의 공률을 재조정해 이 과정에서 내부 연료 탱크 부피가 20% 늘어났고, 이는 곧 작전 반경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재료 혁신입니다. KF-21X에는 HTX600 신압 격자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신소재 구조는 기존 보강빔 대비 하중 분산 효율이 12% 높으며 부식과 피로 파손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납니다. 이 공법은 CJ6호기 이후 모든 생산기에 표준 적용될 예정이며 블록 1과 블록 2의 가장 큰 구조적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장 호환성입니다. 내부 무장 레일을 14인치 나토 표준으로 통일해 미국산 JDAM, 독일산 타우러스, 국산 천룡 순합 미사일까지 폭넓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LM 장거리 요격 미사일도 데이터버스 교체만으로 통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해외 고객에게 막강한 설득력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자장비의 재배치와 보안 강화입니다. KF-21X의 최신 전술 알고리즘은 전량 국산 반도체 보드에서 작동하며 외부 네트워크 전송을 원천 차단해 기밀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1600개의 비행 데이터를 학습한 딥러닝 모델이 전기 배선에서 과전류 위험 구간을 실시간 예측 경고하는 기능을 탑재해 전기 화재 위험을 83%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혁신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모듈형 부품 구조를 적용해 비행당 예상 운영 비용을 $2,700로 낮췄습니다. 이는 F-35 대비 37% 저렴한 수치이며 장기 운용 시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기술적 성과는 투베이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비공개 프로젝트는 2023년 말부터 시작되어 기체 구조팀과 시스템 통합팀이 완전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가 대형 내부 무장창 설계와 전자장비 재배치, 그리고 기체 강성 강화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X는 단순히 블록 1에서 블록 2로의 진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항공 플랫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스텔스 성능, 장거리 작전 능력, 무장 호환성, 유지비 절감,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잡은 전투기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도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혁신이 있었기에 KF-21X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괴물 같은 성능이 실전 시험에서 어떻게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실전 시험에서 KF-21X는 단순한 설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춘 기체임을 증명했습니다. 시험 비행과 실사격 훈련은 수백 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모든 단계에서 기대치를 성회하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00파운드급 JDAM 내부 탑재 실사격 시험이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에서 투하된 폭탄은 목표 지점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오차로 명중했는데 이는 미국의 F-35와 동일한 수준이며 일부 조건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하 콘크리트 벙커나 철근 강화 구조물을 단일 타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관통력은 KF-21X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스텔스 폭격기급 플랫폼임을 입증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명중률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카이는 무기 투하 순간의 기체 진동, 공기 흐름 변화, 무장창 도어 개폐 속도를 철저히 분석해 최적화했습니다. 도어 개폐 시스템은 기존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교체되어 개폐 주기가 6초 이내로 단축되었고 고속 하강 중에도 무장과 기체 사이 최소 1.3m 간격을 유지해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증가를 억제했습니다. 이 덕분에 RCS는 F-35 대비 월등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스텔스 도료의 보수 효율성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무장 투하레일을 복합재 소재로 변경하여 중량을 42kg 줄였고 스텔스 도료 보수 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 시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함께 전투 준비 태세를 신속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연료 효율성과 작전 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내부 연료 탱크 확장 덕분에 서울과 타이베이를 무급류 왕복할 수 있으며 비행당 예상 운영 비용은 $2,700로 F-35 대비 37% 저렴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기체 상태를 점검하여 정비 주기를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정비를 줄여 운용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세안 주요국과 중동 일부 국가가 이미 KF-21X에 관심을 표명했고 말레이시아는 18대 도입을 전제로 항속거리 개선을 조건부로 제시했습니다. 국제항공 전문 매체들은 KF-21X는 F-35와 중국 J-35 사이의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1000파운드 이상 대형 폭탄을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F-21X의 운용 개념이 기존 전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공군이 구상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F-35 편대가 적 방공망을 열면 KF-21X 편대가 뒤따라 침투하여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필요시 재공격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RCS 0.4 이하를 유지한 채 접근이 가능하므로 적의 조기 경보망을 회피한 상태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J-35는 내부 탑재 중량이 4,500파운드 수준에 그치고 설계가 공대공 전투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대형 폭탄 탑재와 장거리 침투 작전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터키의 카한 전투기는 대형 무장창 계획을 공개했지만 S자형 흡입구 하부격이 두꺼워 폭탄 탑재 위치가 후방으로 밀리고 이로 인해 무게 중심 불균형 문제가 지적됩니다. 반면 KF-21X는 무장 중심을 기체 질량 중심과 0.46m 이내로 맞춰 고기동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성능과 설계 철학 덕분에 KF-21X는 단순히 시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KF-21X의 가격 경쟁력과 유지비 절감 효과, 그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분석하고 중국과 터키 등 경쟁 기종과의 비교를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KF-21X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가격 경쟁력과 운용 비용 절감입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KF-21X는 이 부분에서 F-35, J-35, 카한 등 경쟁 기종들을 압도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체 단가는 약 8,500만 달러, 패키지 단가는 2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F-35의 약 60% 가격에 불과하지만 제공하는 스텔스 타격 능력은 F-35와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유지 정비 비용 역시 F-35 대비 37% 저렴하여 장기 운용 시 전체 비용 절감 효과가 막대합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반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모듈형 부품 설계 덕분에 예측 정비가 가능해졌고 불필요한 부품 교체와 정비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은 특히 예산 제약이 심한 개발도상국이나 중견 군사 강국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합니다. 아세안, 중동, 남미 일부 국가들이 이미 관심을 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18대 도입을 전제로 항속거리 개선을 조건부로 내걸었고 카이는 기체 구조 변경 없이 연료 탱크 배치와 형상 조정을 통해 최대 19% 추가 연료 탑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F-21X의 또 다른 경쟁력은 무장 호환성입니다. F-35는 폐쇄형 미션 시스템 때문에 해외 사용국이 원하는 무장을 자유롭게 통합하기 어려운 반면 KF-21X는 개방형 스마트 버티컬 오픈버스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덕분에 고객국은 미국, 유럽, 한국산 무기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고 이는 수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J-35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적 신뢰성과 스텔스 성능, 무장 호환성 면에서 서방권 국가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J-35는 내부 탑재 중량이 KF-21X보다 낮고 장거리 스텔스 타격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터키의 카한 전투기는 아직 개발 단계이며 대형 무장창 설계에서 무게 중심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KF-21X는 이미 실전 배치에 필요한 검증 단계를 대부분 통과했고 양산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성능, 유지비 절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KF-21X는 가성비 스텔스 타격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형 모델은 특정 고객국 요구사항에 맞춰 연료 용량,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옵션을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어 모듈형 전투기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미국의 F-35나 중국 J-35가 따라가기 어려운 장점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KF-21X는 가격대 성능비로 볼 때 F-35와 J-35 사이의 틈새 시장을 완벽히 공략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특히 서방 무기와의 호환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는 J-35보다 훨씬 매력적인 선택이며 가격 부담을 줄이려는 국가들에게는 F-35보다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 됩니다. 카이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라인의 일부를 해외 합작 생산에 개방해 현지 생산 조립 옵션을 제공하고 훈련 정비 인프라까지 패키지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해당 국가의 방산 역량 강화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결국 KF-21X는 가격 경쟁력, 무장 호환성, 유지비 절감, 그리고 맞춤형 생산이라는 네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KF-21X가 어떻게 함재기형과 차세대 수직 이착륙기 STVL로 진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KF-21X와 KF-A11 위 등장은 단순한 무기체계 개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두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산 전투기를 수입해 조립하는 구매국이 아니라 세계 최첨단 항공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설계 생산하는 창조국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KF-A11은 KF-21X에서 발전한 기술과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이미 수백 차례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AESA, 첨단 전자전 시스템, 고급 센서 융합 기술을 완벽히 통합했습니다. 최근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조종석에 올라 시험 비행을 실시한 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전 배치를 앞둔 최종 신뢰 검증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최고 지휘부의 자신감과 확신을 상징합니다.
KF-A11과 KF-21X의 실전 배치는 노후화된 F4, F5 계열 전투기를 대체하며 한국 공군 전력의 질적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전투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스텔스 장거리 타격 전자전 능력을 포함한 전방위 전투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이 전투기들의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들이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KF-21X는 F-35 대비 저렴한 가격, 우수한 스텔스 성능, 개방형 무장 호환성을 무기로 틈새 시장을 완벽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전투기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KF-21X를 통해 확보한 내부 무장창 설계, 저탐 형상, 장거리 작전 능력, 개방형 항전 아키텍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됩니다. 여기에 AI 기반 전술 지원, 초장거리 전자전, 고에너지 무기 탑재, 유무인 복합 운용 같은 기술이 더해지면 한국은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6세대 전투기 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기술의 발전은 우주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독자 개발국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달 궤도 탐사선 단누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2030년대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차세대 발사체 KSLV-II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정밀 GPS를 대체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구축도 진행 중이며 이는 군사 민간 양쪽 모두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민간 기업 역시 우주 생태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스타트업은 100kg급 소형 위성을 상업적으로 발사할 준비를 마쳤고 한국의 우주산업은 항공 방산 기술과 결합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KF-21X와 KF-A11의 기술적 성취는 단순히 하늘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 우주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긴 협상과 외교적 타협을 거쳐야 했고 때로는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인해 자주 국방의 꿈이 멀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투기를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며 필요하다면 맞춤형으로 개량해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KF-21X와 KF-A11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전투기 시장의 관전자가 아니라 경쟁자, 나아가 주도자로 올라섰습니다. 이 두 기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의 집약체이자 미래 전장의 룰을 다시 쓰는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하늘과 우주를 잇는 기술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불굴의 개발 정신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만든 날개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것뿐입니다.